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주입니다. 오늘 제 앞에 나와 있는 바이크는 바로 스즈키의 GSX S1000 GT입니다. 제가 이 바이크를 가져와서 현재 약 500km가량 주행을 해봤는데요. 이 바이크 저에게 정말로 매력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물론 저는 어떤 바이크를 타더라도 굉장히 큰 매력으로 다가오지만 이 녀석을 탔었을 땐 더 큰 신선한 매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바이크로 500km가량 주행을 해본 결과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더 많았는데요. 그럼 이 녀석의 장점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또 아쉽지만 단점은 무엇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I can't see the end, but we'll see it through. Flying, get on board. 네, 이 S1000 GT의 바로 첫 번째 장점은 바로 외관의 디자인입니다. 여러분 딱 보시면 진짜 정말 멋있지 않나요? 이 S1000 GT의 외관 색상은 바로 블루, 그리고 이 차량과 같은 다크블루, 그리고 블랙 세 가지 색상이 있는데, 제가 세 가지의 색상을 다 실제로 봤는데 저에게는 블랙도 멋있지만 이 다크블루가 이 스즈키의 아이콘 색깔인 블루와 이 블랙의 중간 색깔로서 굉장히 중후하고 조금 더 뭔가 스포티하고 날렵해 보이고 뭔가 무거운 느낌도 주는 것 같아서 저에겐 굉장히 예쁜 색깔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길이가 조금 긴 편입니다. 그래서 길이가 길면서 바이크의 높이는 조금 낮은 편이라 약간 좀 레플리카와 같은 그런 날렵하고 스포티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정말로 예쁘다고 생각하는 바로 디자인은 앞에 헤드라이트인데요. 이 헤드라이트 보시면 어떠세요? 뭔가 트랜스포머나 건담처럼 굉장히 미래지향적이고 뭔가 스포티한 느낌을 굉장히 담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심하지 않은 이 페이스, 얼굴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저에게는 이 디자인이 너무너무 예쁘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 S1000 GT의 이 디자인 중에서도 바로 이 사이드 케이스 빼먹을 수가 없죠. 이 바디 색깔과 마찬가지로 사이드 케이스의 이 가니쉬도 같은 다크블루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마치 이 사이드 케이스도 그냥 이 바이크 차체의 본연의 한 부품인 것처럼 굉장히 자연스럽고 예쁜 모습입니다. 이 사이드 케이스의 용량은 36L이어서 헬멧도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저는 아직 넣어보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의 헬멧도, 풀페이스 헬멧도 다 들어갈 정도의 굉장히 큰 용량을 가지고 있고, 이 사이드 케이스를 떼어냈을 때도 이쪽에 브라켓이 뭐 일반적인 철제나 굉장히 어색하거나 불편해 보이는 브라켓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냥 그 바이크의 바디인 것처럼 브라켓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타내어 있죠. 그래서 이 사이드 케이스를 떼어내고 그냥 달려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그런 바이크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S1000 GT의 본연의 모습, 제대로 된 모습을 보려면 바로 이 36L 순정 사이드 케이스를 장착했을 때 바로 이 S1000 GT의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 최고의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자인 중에서도 바로 이 계기판의 디자인이 굉장히 예쁜데요. 이렇게 키 온을 하면 계기판에 스즈키 S자 세레머니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 이렇게 6.5인치 TFT 풀컬러 계기판이 들어있기 때문에 폰트도 굉장히 예쁘고 시인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설정을 들어가서 이렇게 세팅에 들어간 다음에 데이, 나이트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데요. 조도에 따라서 화이트 계기판을 할지 블랙 계기판을 할지 아니면 오토로 할지 맞출 수가 있고, 오토로 해놓으면은 이 조도에 따라서 이게 계기판이 블랙과 화이트로 자동으로 바뀌게 되죠. 굉장히 예쁘지 않습니까? 네, 블랙일 때는 이런 모습. 네, 그리고 이 S1000 GT의 디자인 중에 하나는 바로 배기음 디자인입니다. 이 녀석은 직렬 4기통 999cc 엔진을 가지고 있죠. 이 스즈키의 4기통은 이 남자의 이 깊은, 마음속 깊은 곳을 이 긁어내는, 이 채워주는 그런 뭔가 묵직한 소리가 나는데요. 바로 이 녀석이 그렇습니다. 한번 바로 들어보시죠.
이 S1000 GT의 바로 두 번째 장점은 바로 주행감 및 전자장비 시스템입니다. 먼저 이 녀석의 앞에 프론트 서스펜션, 이 포크는 쇼와의 43mm 돌식 포크가 되어 있고요. 그 뒤쪽은 모노 슈겁쇼바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서스펜션 좋은 거다 라고 하면은 바로 올렌지를 떠올리잖아요. 하지만 이 녀석은 올렌지를 떠올리지도 않고 뒤에는 모노 슈겁쇼바를 장착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 굉장히 편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내가 올렌지 쇼바를 지금 장착하고 타고 있나? 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이 무거운 차체를 굉장히 부드럽고 묵직하고 아주 스무스하게 과속 방지턱도 넘어주고 어느 정도의 살짝 있는 포트홀도 아주 편하게 넘어줄 수 있는 그런 쇼바 주행감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 지금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주행을 하면서 이 라이딩 간의 전자장비 편의성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세종시 일반 국도이고 여기는 지금 70km 구간 단속 속도 제한이 걸려 있는데요. 저도 여기에 맞춰서 한번 주행을 해볼 건데, 이 바이크에는 바로 크루즈 기능이 달려 있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이 크루즈 버튼을 누르고 왼쪽에 세팅 버튼이 있습니다. 세팅 버튼을 누르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플러스를 눌러서 70으로 맞춰 볼게요. 네, 71. 네, 지금 현재 71로 세팅이 됐는데, 이렇게 크루즈 기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속도를 세팅해 놓고 달리면은 굉장히 편하게 달릴 수가 있죠. 우리 왜 장거리 달리다 보면 계속 스로틀 감고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힘들잖아요. 하지만 이 S1000 GT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앞에 레이더 센서가 달려 있어서 뭐 앞차와의 속도에 맞춰서 속도가 줄었다 높아졌다 하는 자동 기능은 없지만, 이렇게 70km면 70km, 80km면 80km 내가 설정한 값에 맞춰서 그냥 쭉 가는 단순한 단순한 일반적인 크루즈 기능이긴 하지만 있고 없고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는 뭐 많이 사용하진 않지만 가끔 장거리 여행을 갈 때 손에 피로도를 좀 풀어주고 싶을 때는 이렇게 크루즈 모드를 켜놓고 달리면 굉장히 오른손도 편하고 뭐 왼손도 편하고 이렇게 두 손도 다 놓고 달릴 때도 있고요. 굉장히 편한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루즈 모드를 해제하고 싶을 때 브레이크를 잡거나 다시 크루즈 버튼을 누르면 자동 해제가 되죠. 굉장히 편합니다. 자, 다음은 킥시프트 기능입니다. 이 S1000 GT에는 킥시프트가 달려있죠. 이 킥시프트는 2000rpm 이상에서부터 작동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한 4500rpm, 5000rpm 미만인데 3단 80km 정도 주행하고 있죠. 4단으로 제가 킥시프트를 올려 보겠습니다. 클러치 잡지 않고 4단으로 변했죠. 지금 클러치를 잡지 않고 킥시프트를 했는데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제가 신경 써서 클러치를 잡고 살짝 클러치를 잡고 놓으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시프트를 전환할 때보다 이 4000rpm에서 5000rpm 사이에서 시프트를 조절하면은 제가 신경 써서 잡는 것보다 더 편하고 부드럽게 시프트가 전환이 돼요. 그래서 다운 시프트 할 때는 스로틀을 내고 밟아주면은 아주 부드럽습니다. 네, 하지만 2000rpm 저RPM에서 킥시프트를 사용할 때는 살짝 울컥거림이 있습니다. 킥시프트가 있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이 킥시프트는 2000rpm 이상에서 작동이 되고 가장 부드럽게 킥시프트가 작동하는 범위는 4000에서 5000rpm, 한 5000rpm 정도 거의 다 왔을 때 킥시프트를 작동하면 내가 신경 써서 클러치 잡고 시프트 전환하는 것보다 더 편하고 부드럽다. 이 S1000 GT의 바로 세 번째 장점은 금액적인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홈페이지, 스리키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이 S1000 GT 사이드 케이스를 제외한 바이크만으로는 1899만원으로 금액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정 사이드 케이스, 브라켓 포함해서 양쪽으로 달아도 2천만원 조금 넘는 수준, 그 정도의 가격이 책정되어 있죠. 근데 제 생각으로는
이 2천만 원으로 사이드 케이스, 순정 케이스를 달고 스포츠 투어러를 소유할 수 있다? 저는 굉장한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S1000 GT가 독일의 이 BMW나 이탈리아의 두카티 같은 브랜드만 딱 바꾸면은 여기서 한 5, 600만 원 더 비싸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이 모든 디자인과 그리고 능력 그리고 주행 감각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즈키를 달고 이렇게 1899만 원 사이드 케이스를 달고 2천만 원의 가격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메리트로 다가왔고, 그리고 신차로 알아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 1899만 원 그리고 사이드 케이스를 달고 2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굉장히 큰 금액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에게는 큰 장점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S1000 GT의 단점을 보면 바로 첫 번째 단점은 바로 엔진열입니다. 이 S1000 GT 999cc 4기통 직렬 4기통의 엔진이라고 했죠. 그런데 엔진열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렇게 풋표그에 발을 올려놓고 주행을 하거나 아니면 정차 시에 이렇게 신호대기 할 때 발을 올려놓고 있으면 오른쪽 발목 그리고 종아리 부분에 이러다 화상 입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굉장히 뜨거운 열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 영상들을 많이 살펴봤더니 어떤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쪽 오른쪽 풋패드 부분으로 이 엔진의 열기를 배출하는 배출 구멍이 있어서 오른쪽이 특별히 더 뜨겁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주행하다 보면 왼쪽은 그다지 뜨겁지 않거든요. 그런데 오른쪽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주행하다가 저는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바깥쪽으로 돌릴 때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엔진열 없을 줄 알았는데 좀 여름에 너무나도 크게 다가와서 큰 단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겨울에는 오히려 이 엔진열이 난로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장점이 될 수도 있겠죠. 이 S1000 GT의 바로 두 번째 단점은 고정식 윈드스크린입니다. 제가 이렇게 주행하다 보면은 이 정도 각도의 상체 각도가 나오는데 이 윈드스크린이 고정식이기 때문에 주행하다 보면 이렇게 가슴 부분부터 머리 윗부분으로는 주행풍이 그대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이 스즈키 S1000 GT와 경쟁 모델인 가와사키 닌자 S1000SX 그 모델이 있죠. 그거는 수동식이긴 하지만 수동식으로 레바가 있어서 조절이 가능하더라고요. 하지만 이 녀석은 고정형 윈드 스크린이어서 만약에 이거를 투어링 윈드 스크린을 바꾸고 싶으면 홈페이지에 또 들어가 보니까 33만 4천 원인가에 투어링 윈드 스크린을 팔더라고요. 그건 이것보다 좀 더 길고 각도가 좀 더 세워져 있어서 주행풍을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하겠죠. 하지만 순정 윈드 스크린으로는 고정식이고 길이도 조금 짧고 각도도 많이 누워 있어서 라이더에게 주행풍을 많이 준다. 그래서 스즈키가 괜히 이런 걸로 옵션지를 한 게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들지 않고 불편한 단점인 것 같습니다. 이 S1000 GT의 세 번째 단점은 바로 시트고입니다. 이거는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단점입니다. 장점도 세 가지 했으니까 단점도 세 가지를 맞추다 보니까 어거지로 끼운 단점이긴 한데요. 제 키가 181cm이고 이 시트고는 810mm, 그러니까 81cm이죠. 근데 제가 탔었을 때 이렇게 양발 착지가 완전히 플랫하게 잘 되어서 굉장히 안정적이긴 하지만 이렇게 주행 자세를 하기 위해서 풋패드에 다리를 올리면 이 무릎의 각도가 거의 90도를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라이더라면 모두 아시겠지만 이 다리의 각도가 이렇게 펴지면 펴지고 내리면 내려가는 정도만큼 더 편한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그런데 제 키에 비해서는 풋패드의 높이가 좀 높고 이 시트고가 낮은 거겠죠. 그래서 다리의 각도가 이렇게 90도가 되다 보니까 1시간 이상 주행을 하다 보면은 이 무릎이나 이 고관절 쪽에 살짝 불편한 무리한 감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녀석의 경쟁 모델인 가와사키 닌자 S1000SX는 835mm의 시트고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녀석도 한 830mm, 840mm 정도만 됐다면 제 무릎의 각도가 한 이 정도 내려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조금은 더 편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저만의 지극히 개인적인 단점입니다. 하지만 170에서 175 이상이신 분들에게는
이 발을 착지했을 때의 높이나 그리고 주행했을 때 이 각도도 주행의 포지션도 굉장히 불편하지 않고 적절하게 편하게 나올 수 있는 각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S1000 GT의 장점 3가지, 단점 3가지씩 제가 500km 이상을 주행하면서 느꼈던 것을 말씀해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또 공감되시는 부분도 있고 저건 아닌데 하면서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이크라는 것은 이 라이더와 이 바이크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에 따라서 같은 바이크임에도 느끼는 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S1000 GT와 함께 더 재밌는 영상, 또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